이 오페로는 조절하는 건데,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 조절할까에 관한 이야기 시작에서 오페로는 세균, 특히 대장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대장균을 좀 살펴보고자 한다. 대장균은 당연히 원핵이잖아요. 근데 얘가 포도당을 주로 이용합니다. 포도당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런데 모두 이용 가능하냐면 얘만이 아니라 적당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당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은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자코브와 모노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코브 앤드 모노인데, 이 둘은 이 사실을 보면서 바로 의심을 했다. 아니 세상에, 적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당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뭐가 필요해? 적당 분해요소가 있다는 얘기거나, 또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성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적당 분해요소가 생성이 가능하다. 있다라고 그러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생성을 할 수 있다라면 평상시에는 적당 분해요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있을 때만 분해요소를 만드는 거라면 그 자체가 발현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발현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비르바 테이텀이 형질 발현 실험에서 붉은빵 곰팡이가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가 분명히 발현이 돼서 얘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유전자가, 이걸 만드는 유전자를 누가 조절하고 있냐면 대장균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어떨 때는 나타내고 어떨 때는 나타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적당분해에서 생성 가능 메커니즘이 오페론인 것입니다. 이 오페론은 반드시 원핵 생물에게만 적용되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오페론의 특징에서는 분명히 원핵 생물만 존재하고 얘네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건 있지만 오페론의 구조와 특징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2, 3을 한꺼번에 볼게요. 2, 3을 한꺼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DNA상에서 누가 갖고 있는?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DNA상에서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조절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구조가 3개의 연결된 DNA상의 부위가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가 프로모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프로모터는 무조건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프로모터에는 무조건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곳이야. 그 의미가 프로모터야. 프로모터 이퀄 RNA 중합효소 결합하는 곳.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작동 유전자라고 있는데, 작동 유전자는 영어로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가, 저 오퍼론의 오퍼가 그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여기는 구조 유전자라고 그래요. 구조 유전자는 영어로 코딩 리즌, 즉 암호화 부위라고 표현합니다. 암호화 부위. 근데 무엇을 암호할까요? 여기서는 이 구조 유전자에서부터 전사가 되고 바로 적당 분해 효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뭐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작동 유전자는 뭔지 모르겠죠? 얘는 이제 얘를 설명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조절 유전자는 DNA니까 항상 발현되기 위해선
일단 전사가 일어나요. 전사가 되고 나서 뭐가 되냐면 억제 단백질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리자. 억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생깁니다. 조절 유전자의 역할은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억제 단백질 어디에 결합하느냐? 작동 부위, 유전자 부위에 결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딱 구조가 맞게 생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오페론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즉 푸작구만 오페론이야. 단위체를 이루는 O를 붙였을 때 오페론은 분명히 푸작구만. 뭐가 포함이 안 돼 있어? 조절 유전자 뺀 거야. 알겠니? 자, 우리가 파악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오페론은 도대체 언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구조 유전자를 발현시키느냐. 대장균이 포도당이 있을 때와 저당이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합니다. 대장균은 굉장히 하등한 생명체예요. 단세포 중에 짱 먹는 놈이라고 봐도 되는데, 물론 단세포 중에선 짱이에요. 대장균은 단세포 중에선 그래도 그 중에선 톱이야. 하지만 생명체 중에선 제일 하등한 놈이에요. 이 대장균이 그래도 생명체랍시고 나름 조절을 한다니까. 언제 발현시키고 언제 발현시키지 않느냐만 파악하면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 오페론의 작동 원리. 첫 번째는 이거가 색깔이 다르죠. 그동안 봐왔던 노란색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거는 싸구려 분필이고요. 아니, 싸구려는 아니에요. 이건 몽교 분필이고요. 얘는 하고르몬 분필입니다. 하고르몬은 벌써 이렇게 반짝거리잖아요. 코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손에 묻어나지 않는다. 단가를 비교하면 요게 한 자루당 약 10원, 한 자루당 약 200원, 250원. 그래서 월등히 비싸다. 누가 놓고 갔네, 여기다. 득템. 괜찮다. 막 쓰고 있어요. 이걸 하루 종일 써도 안 달아요. 왜냐면 밀도가 워낙 높아서 잘 안 달아. 이 비싼 걸. 땡큐. 작동 원리의 첫 번째는 포도당이 있을 때, 아니다. 그래. 포도당이 있고 적당히 없을 때로. 간단히 말해서 적당히 없으면 오페론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아니, 적당 분해요소를 발현시킬 이유가 전혀 없죠. 끝나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앞글자만 쓰자. 푸작구. 이거 자꾸 말이 익숙해져야 돼. 프로모터 작동유전자, 구조유전자. 처음엔 누구나 낯설어요. 프로 뭐요? 네, 그렇지. 프로 뭐였는데? 그렇지, 작동 유전자, 구조 유전자, 자꾸 말을 쓰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되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은데, 처음에가 좀 버거워요. 조금만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간단해요. 여기 가서 달라붙으면 돼요. 달라붙으면 끝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냐면 프로모터가 작동 유전자하고 약간 겹쳐져 있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RNA 중화효소는 지금 이 달걀 모양의 RNA 중화효소가 놀고 있네. 그러면 전사가 안 일어나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거예요. 끝. 두 번째 조건이 뭐 있을 수 있니? 두 번째 조건이 뭐니?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서 깜짝 퀴즈. 적당히 뭐예요? 적당히 뭐예요? 포도당 플러스 갈라토스로서 소위 2당이에요. 이거는 단당이에요. 2당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당 분해할 수 있나? 만약에 여러분이 저당 분해 못한다면, 저당 분해를 못 만든다면 우유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저 우유 잘 먹는데요? 그럼 몸에서 저당 분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유를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너네는 먹지, 나는 잘 못 먹어. 나는 저당 분해효소가 적기 때문에 저당 불내증이 있어서 일반 우유를 먹으면 속이 막 부글부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뭘 먹는다? 별다방에 라떼를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 라떼를 학원에서 보면 이제 애들이 국제생들이나 이렇게 보면 가끔 여름에 커피를 줄 때가 있어요. 애들이.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라고. 근데 라떼를 이제 남양유업에서 나온 그걸 편의점에서 그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내가 걔한테 내가 이걸 못 먹는단다 이럴 순 없고 일단 받지요. 냉장을 해야 되는 그걸 받아서 라떼라고 거기에 우유 함량 50% 이상 딱 써있는데 참 고맙지만 내가 걔 보고 너 못 먹어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고마워 그리고 받고는 갈증을 하는 거지. 조금만 먹을까? 뭐 이렇게 먹었다가 하는데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주죠. 드십시오. 근데 그 애가 보는 데 쓰면 좀 그렇잖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 그 애가 봤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 의도가 아닌데 아무튼 네 그래. 네? 포즈를 취해야 되는데 마치 사진 찍듯 그래야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애들이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편집 잘라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붙이고 그거 다시 인코딩하고 이런 게 작업이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포즈를 딱 취해주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물론 보는 사람이 약간 좀 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괜찮죠. 순간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애들이 적어도 졸진 않아요. 저땅 있을 때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저땅 그래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에 저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가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대장균이 만드는 걸 내가 못 만든다고. 세상에. 왜? 우유를 잘 안 먹으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땅 필요 없지 이제. 저 땅 불려서 안 만든다. 아예 그냥 닫아버린다. 뭐 이런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거는 세균이야. 사람은 이 정도로 단순하게 조절이 안 돼요. 포도당이 없고 저당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조절 유전자가 조프잡고 일단 쓰시고 발현. 무조건 발현. 이거 뭐니 지금? 지렁이니? 이게 뭐니? 메신저 RNA죠? 당연히 전사되고 단백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억제 단백질인데 여기에 젖당이 얘를 후려쳐요. 후려친다는 개념 여러분 앞에서 본 적 있죠? 효소에서 그 저해제가 막 뒤통수 후려치듯이 얘를 후려쳐요. 그러니까 얘가 구조가 변하면서 이 작동 유전자 부위에 결합을 못하게 되니까 여기가 비어있네요. 프로모터가 비어있으니까 RNA 중합효소가 냈다 고마실이 딱 붙어가지고 항상 프로모터부에 그 RNA 중합효소 붙는 거야. 그리고 주안나 이동 어깨발이 메신저 RNA 저땅 분해 효소가 됩니다. 저땅이 있으니까 만든다. 간단하구나. 바로 저땅 그 자체가 억제 단백질을 억제했구나. 그러네. 소리했네. 잠깐. 세 번째 케이스가 뭐일까요? 포도당도 있고 젖당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결론적인 것을 짐작해 보세요. 어떨 것 같니?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니? 결론이란 건 뭘 말해야 되냐면 젖당 불효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올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젖당 분해 효소가 안 나옵니다. 이게 결론적인 건데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볼까요? 그림을 한번 다시 좁부잡고 자, 좁부잡고에서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상적인 케이스에서 조절 유전자는 무조건 발현. 무조건 발현돼서 얘가 나오잖아.
그리고 저 땅이 있지. 그럼 저 땅에 후려칠까요? 못 칠까요? 후려쳐요. 그럼 얘가 구조가 바뀌겠죠? 그럼 얘가 작동 유전자부의 결합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럼 여기 비어있을까요? 네. 비어있습니다만 RNA 중합효소가 놀고 있네. RNA 중합효소가 놀고 있네. 여기서는 붙었고 여기서는 떨어졌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교과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RNA 중합효소가 특징이 있어요. 원핵세포 세균이 가지고 있는 RNA 중합효소는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순간 무조건 전사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세균이 가지고 있는 RNA 중합효소는 단독 행동으로 전사를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RNA 중합효소는 단독으로 전사를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프로모터 부위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을 했을 때 무조건 전사하는 건 세균이에요. 사람은 프로모터 부위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을 하더라도 허가가 나야 돼요. 승인이 떨어져야만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결합을 못했잖아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하니 바로 이러한 단백질 때문인데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할 여기에는 붙어 있어요. 뭐가? CAP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도 이게 CAP인데 이 CAP는 역할이 RNA 중합효소를 프로모터에 붙여주는 애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활동을 해야 되냐면 CAP가 먼저 프로모터 위에 붙어서 RNA 중합효소를 이루세요 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데 CAP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얘 때문에 Cyclic AMP Cyclic이에요. Cyclic이라는 건 인산기가 고리 구조로 형성돼 있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모노포스페이트예요.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여서 자, 사이클릭 AMP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ADP로부터 만들어지고 ADP는 ATP로부터 만들어져요. 지금 동그라미 2번 상황을 잘 보세요. 포도당이 있니 없니? 없지. 포도당이 없으면 지금 이 화살표대로 갑니다. 포도당 때문에 ATP 만들어지는 거죠. 세포학에서 배웠잖아요. 포도당이 없으면 자꾸 얘가 분해가 되면서 위쪽 방향으로 간다고. 이해하시겠어?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요. 즉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사이클릭 AMP를 CAP 즉 이 단백질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CAP를 활성화하는 물질이 사이클릭 AMP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릭 AMP가 충분하죠. 동그라미 2번 상황. 그러니까 CAP가 활성화됐죠. 그래가지고 먼저 붙어가지고 일로 오세요. 그럼 쭉 끝났죠. 근데 얘는 봐. 누가 있습니까? 포도당이 있죠. 포도당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사이클릭 AMP 농도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 ADP로 바뀌어 ATP로 바뀌어 AMP의 농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 CAP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활성화가 안 일어나니까 CAP 놀고 있으면 RNA 종합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가 안 일어나서 구조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2번과 3번의 결론은 뭐냐? 포도당을 우선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젖당과 포도당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포도당을 먼저 써라 그 말이야.